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앞두고 주식 매매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잖아요. 청룡이 붉은 여유주를 물고 오듯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는 붉은 계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내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과 샅샅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볼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 얼른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말이라 네. 그런지 왠지 오늘 좀 더 화사해 보이십니다.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네.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다 내 거. 아, 네. 저도 좀 나눠주세요. 저만 먹을 거예요. 세상에. 떡국도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세상에. 네. 나이도 많이 드시고요. 나이는 가져가시고요. 아닙니다. 그것만 안 가져가고 사양하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제가 오빠가 아닌 누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네, 진행해 아니 주시죠. 네. 전문가님 올 한 해 정말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대응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손 놓고 있었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가 네. 이제 매수 잡아볼까 했더니 고점인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온 2차 전지 맞아요. 시장에 호황이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내년은 미국 시장에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가득한 가운데 네. 내년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에는 연준에서 뭐라 그러든 파월 의장이 뭐라 그러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휘둘리지는 않으셔도 좋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휘둘리다가도 주식시장에서는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휘둘리는 흐름에 파도에 같이 타 있으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종목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테마별로 나눠서 가져오긴 했지만 그 종목들을 왜 지켜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기대되는 섹터들까지 오늘 같이 준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보시면서 나오는 종목들 다 메모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신 종목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자리가 얼마나 괜찮게 흘러가는지, 내년에 시장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같이 하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유용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내년 전망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내년 전망은 우선 1월 달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연출이 됐죠. 자, 12월 말에 왠지 모르게 주식 양도세 완화가 혹시나 되진 않을까, 소급 적용되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또한 있었지만 그런 이슈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래서 2024년
2024년 1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0억에서 50억으로 증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산타랠리 이후에 1월 달에 상승장을 기대해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2024년 1월에는 이미 매도됐었던 물량들이 다시 채워지는 현상과 과정을 겪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찬가지로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양봉을 보여주고 상승 추세를 이어질 때에는 개별 종목들에서 빠져나갔었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다시 매수세로 채워지는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이후부터 구정이 지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은행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이 은행 관련주들은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의 증대성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좋겠네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 쪽이고 다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얼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의 향방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한번 설명드려볼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 저항선 구간에 있죠. 바로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격 구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었던 2502.3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윗단에 있는 저항선 이 가격만 넘어간다면 이 지수의 위치만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상승 추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의 3000포인트까지도 정말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가격은 바로 2668.21%입니다. 이 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검은색으로 제가 지금부터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건데 이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검은색은 상단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 구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포인트들은 전부 과거에도 지금도 저항과 지지를 마찬가지로 받았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부터 검은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좀 바꿔서 보여드려야 더 정확하게 보이실 테니까 수치를 지우고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한 이후에 도형 내부를 지우고 포인트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바로 과거 시점에 지속적으로 저항이 됐었던 지지가 됐었던 자리죠. 그런데 이 지지가 최근에는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 주어야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2668.21포인트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도 똑같이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선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도형 내부를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마찬가지로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지수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이탈된 이후에 저항으로 가격 구간이 바뀌었었던 그 자리가 최근에 언제 또 저항이 됐었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언제냐면 바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의 양봉의 끝자리가 바로 이 저항선의 가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2.37포인트를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가격을 넘어가 주어야 그때부터 코스피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이 되는 가격 구간을 넘어가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넘어가야 될 산 하나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 가격은 2668.21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언제 나온 가격이냐? 바로 고점을 찍었었던 2023년의 8월 1일 날의 고점입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과거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됐었고 저항이 됐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코스피의 개별 종목들 포함해서 모든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또한 8만전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있는 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지만 이것은 PPT화 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코스닥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 저항선이 되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의 추세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죠. 마찬가지로 단기 저항을 돌파한 이후부터 주가의 상승분을 지켜봐야 될 텐데 단기 저항,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저항은 847.37포인트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 저항선을 넘어서 이제는 이 가격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 가격 구간이 넘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는 다르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가격은 바로 913.97포인트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바로 이 자리들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과거 시점에서부터 넘어가야만 했었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지수를 큰 폭으로 올렸었던 가격이 바로 947.37포인트다라는 것. 하지만 과거 시점에는 그보다 더 명확했었던 가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수의 가격은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인데 얼마였었냐면 836.49포인트였습니다. 847.37포인트를 빼고 보자면 836.49포인트죠.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 과거 시점에서부터 확대가 아니라 축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시점에서부터 여러 번이나 이 자리를 지지하고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됐을 때에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는 건데 그 지수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저항선을 만들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정도의 지수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956.40포인트와 913.97포인트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변했으니까 모두 다 지우기 이전에 동그라미와 네모만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836.4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가격을 그어보자면 이 자리겠죠. 836.49포인트인가요? 836.49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네, 맞죠? 그렇다면 이 자리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저항을 만들었었던 847.37포인트까지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시점의 자리인 836.49포인트를 지워버릴 겁니다. 지우고 847.37포인트가 지지선이 되며 그렇다면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도 그 근방이 됐었던 가격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지지가 이루어졌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가격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이 저항선이 과거 시점에서도 여러 번이나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돌파를 보여줘야 되는 우리나라의 시장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13.97포인트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으나 문제가 되는 건 그 윗단에 있는 956.40포인트는 넘어가기에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같이 덧붙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지수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코스닥이 956.4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 혼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에는 코스피가 먼저 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코스닥이 넘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의 보유 종목들을 익절하시고 차라리 코스피 종목들로 편입하셔서 갈아타셔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2024년까지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시장 양대 지수 이렇게 미리 엿봤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지, 더 자세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향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새 긴 영화나 드라마를 결말 포함해서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실까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긴 네. 드라마를 이렇게 짧게 한 1시간 혹은 30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영상을 보니까 네. 긴 거를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보았더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보신 적 저는 없으시다면. 근데 예를 들자면 과거에 태조 왕건이나 대조영 같은 그런 장편을 압축해서 보면 그 내용들의 그 심오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추천을 하시나요? 이해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될 때도 있다라는 건 안 될 수도 네, 있다다. 결말도 네. 있고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 딱 네. 나눠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2024년 주식 시장에서는 가성비를 넘어서 시성비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유통가에서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지금 주식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돈보다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이나 장비 쪽 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도 앞서서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쪽이 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기도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자, 시간을 압축하는 건 물론 좋죠.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베껴가지고 평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바꿔 놓으셔야 내 마음에 들게, 내 입맛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짧게 압축해 놓은 거 물론 단기적으로 내가 시간이 없으면 보는 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자료들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제 자료들 받아 가셔서 공부해 보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런 자리들이 있었구나, 이런 자리들이 위험한 자리구나, 이런 자리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거의 떠먹여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나요? 유정 앵커님은 안 떠먹여 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막 퍼먹겠습니다. 숟가락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더 딱 큰 보시면 숟가락. 아시겠지만 입이 너무 크잖아요. 무슨 저는- 조커도 아니고. 저는 이만한 숟가락 가지고 퍼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숟가락 가져오시면 네. 제가 라면 국물을 한 스푼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어떻게 뜨는지 좀 자세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제약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가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00일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역배열의 추세에서 정배열의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잡아보면서 저점이 된다면 저점에서 잡고 고점이 높아질 때 매도하는 식의 퐁당퐁당 매도가 가능하실 텐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장기적으로 2024년에 상승 사이클을 한 번의 수익으로 바꾸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어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내년 1월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힘에 맞추어서 종목들을 고점에서 잡기보다는 저점에서 올라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 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세는 한 번에 들어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들어오다가 갑작스럽게 폭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세 안에서 그 말인즉 2023년 12월에 강했었던 주도 테마의 종목군들 중에 주가가 꽤나 많이 눌렸음에도 눌린 상황에서 야금야금 매도 물량이 잡혀 나가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상승세로 이어나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종목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모두 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1단위로 야금야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누구인지 판단하시면서 매수를 잡아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거라는 설명 같이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 중에 주목해야 할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큰 화면으로 종목의 크기, 이름도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팹리스 설계와 파운드리 생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이 위쪽에 있는 코멘트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섹터와 테마, 그리고 그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만 지켜보시면 될 텐데, 첫 번째 HBM에 대한 얘기는 HBM3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HBM3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HBM3E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HBM3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과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대가 기대되는데 대장주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 두 종목만 먼저 보시면서 그때 가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HBM3와 관련된 업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매수하셔도 늦진 않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대주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주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다만 조금 더 눌려준다면 그때는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I 관련주 안 볼 수 없겠죠. AI는 곧 인공지능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AI 관련주는 자 보시면 윗줄에 있는 오픈베이스와 메커스, 네이버까지는 검은 색깔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있는 알체라와 솔트룩스는 빨간 색깔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오픈베이스와 메커스와 네이버는 올해도 내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흑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알체라와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종목 중에 내가 매매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종목을 뽑아보자면 네이버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픈베이스와 메커스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눌리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고요. 알체라와 솔트룩스는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는 궁금증을 주시겠죠? 아니죠. 영업이익이 적자라 하더라도 내년에 갑작스럽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주가가 안 올라가나요? 아니죠. 수급이 붙는다면 아무리 적자폭이 크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업이익 흑자인 기업과 적자인 기업을 나눠 놓긴 했으나 적자인 기업도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모든 종목들이 다 평등하게 수급만 붙어준다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테마는 무엇일지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지금 반도체 AI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은 반도체 AI 나왔으면 로봇 아닐까요? 그러면 로봇 다음엔 또 어떤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로봇 다음엔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 일단 첫 번째는 맞췄습니다. 바로 로봇이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네. 지금부터 로봇 잘 보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가장 집중해서 지금 이 시간 절대 눈 돌리지 마시고 설거지 하고 계시면 고무장갑 벗어 놓고 오셔야 돼요. 지금 바로 눈앞에 앉으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5, 4, 3, 2, 1 시작합니다. 첫 번째 SPG를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로봇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PG 먼저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동기업, 대동 뭐랑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까? 바로 포스코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포스코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대동과 대동기어가 한번 주가를 올렸었던 과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뉴로메카와 함께 주가를 상승시킬 때
그때 대동과 대동기어가 마지막 후발주자로 로보티즈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 끝자락에 대동과 대동기어가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을 때에도 한번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다라는 이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서야 한 번 더 주식시장에 화두가 된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신다면, 자, 지금 SPG, 대동기어, 대동, 그리고 SP 시스템즈까지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말인 즉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세 번째 줄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왜 녹색이냐라는 게 궁금하시죠? 녹색은 올해까지는 적자였으나 내년에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적자에 비교했을 때 올해의 적자폭이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가 아직까지 큰 상황인데 왜 녹색으로 표현을 해왔느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와야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우리는 흑자로 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주가의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폭락이 나올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전저점까지도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흑자가 실현화된다면 그때부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10만 원대가 아니라 20만 원대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에 녹색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뉴로메카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년에도 매출액은 나올 수 있겠으나 영업이익의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언급되고 있었던 CXL에 대한 관련주들 먼저 한번 보자면, CXL은 그렇게 많은 종목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 전자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네오셈과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 그때 가서 주가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CXL 관련주다. 그렇다면 모험을 하자면 코리아 서키트를 매매하는 게 맞으실 거고요. 안전성을 추구하자면 네오셈과 오킨스 전자를 저점으로 내려올 때 고점이 아닌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온디바이스, 안 나오면 섭섭하죠? 온디바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역시나 리노공업이 빠지면 섭섭한데, 리노공업은 온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탄탄하고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장세에서는 저점이라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저점으로 하락 추세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이라는 거예요. 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 가격에서 혹시나 갑작스럽게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갈까봐 걱정되는 심리에 하락 추세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은 리노공업이다라는 것. 그리고 제주반도체,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HPSP, 가온칩스까지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땠습니까? 제주반도체는 거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과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종목을 상승시켰어요. 그런데 그 상승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 상승을 시켰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그 뒤를 이어서 주가를 상승시킨 종목 뭐가 있었습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뿜으면서 주가를 올렸었죠. 그러면서도 또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온칩스. 삼성전자와의 계약건이 있다는 이슈로 주가를 또 한 번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훈풍을 불어왔었던 크리스마스 이전의 상황이 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방송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언급드렸던 텔레칩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는 무상증자로 인한 신규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이외에 심텍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미 퀄리타스 반도체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내리막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표현해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 구간에서 온디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AP와 SOC와 관련된 이슈로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심텍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구치가 50억이 넘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심텍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긴 하나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적자이긴 해도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대박날 섹터로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종목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에 따라 종목 색깔도 다르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알긴 아는데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세한 가격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면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목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내가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고 하면 그리고 또 이 종목이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관심 종목 창에 넣어놨을 때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노란톡방에 제가 이 종목들 중에 이번에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가 갑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 툴젠, 마크로젠 이런 종목 매수하실 수 있겠죠. 왜? 이미 관심 종목에 나열을 해놓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라면 가격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입니다. 저평가되는 구간이니까 이 정도에서는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나가셔서 수익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단기적으로 토르기법까지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뉴스가 아직은 없으니 과거 시점에 왜? 이 종목을 포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2023년 말에 전부 다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테마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그 테마가 다시 부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라는 것과 그런 종목들에서 메가토르와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느껴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내용들 모두 다 받아가셔야 매수 관점과 그리고 익절 관점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 같이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문가님께서 어머니새처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떠먹여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세한 종목별 전략과 가격 전략, 매매 방법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났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세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끙끙대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 믿고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이 나는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만 짚어주셨어요. 제약바이오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얼른 알려주시죠. 제 거 자료 보셨죠?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유전자, 가위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툴젠 빼먹을 수 없겠죠. 툴젠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유전자 가위 관련 중에선 툴젠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툴젠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역에서도 툴젠을 제외하고는 유전자 가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이어야 했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전자에 대한 이슈를 어떤 식으로 심었습니까? 유전자 가위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유전자라는 이름이 붙으면 같이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툴젠의 주가가 올라갈 때 유전자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유전자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툴젠이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툴젠과 인트론 바이오, 자 인트론 바이오와 클리노믹스 사이가 안 잘려져 있지만 종목이 두 개입니다. 툴젠과 인트론 바이오 그리고 클리노믹스 그리고 젠큐릭스까지는 내년에도 적자를 지속하는 제약바이오주인 겁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이 넉넉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한 종목이 더 있죠. 바로 마크로젠인데 마크로젠은 녹색입니다. 녹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2023년에는 적자였으나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툴젠을 필두로 주가들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마크로젠을 필두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혹은 인트론 바이오가 될지 클리노믹스가 될지 젠큐릭스가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이슈가 뉴스화 된다면 이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 그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유전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마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만 치료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2월 달에 누가 노보노디스크를 필두로 드디어 상륙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허가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2월 달이 아닌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1월 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가장 우선시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으나 주가가 내려가야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고점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엔 1월 달에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2월 달에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재료의 소멸과 함께 주가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봉 LS 이미 방송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넥스턴 바이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백은 작년까지 2023년까지는 적자였으나 2024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렇다면 펩트론과 HLB 제약, 인벤티지랩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선 펩트론은 적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보노디스크를 등에 업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고요. HLB 제약과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뉴스를 만들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 없이도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겠지만 HLB 제약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기 전에는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항암 가장 중요하겠죠. 과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적 항암도 있었고요. 면역 항암도 있었던 이 항암제에 대한 종목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임상도 진행 중이고 새로운 물질도 발견을 해내고 있고 약품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을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항암의 효과를 납득시키고 입증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습니다. 그 멈춰 있는 막혀 있는 구간을 누군가가 뚫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뚫리지 않을 겁니다. 뚫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상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항암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암 관련주들은 제약바이오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ABL 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관련주들은 전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ABL 바이오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주가의 위치가 저점이라면 언제든지 진입해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신라젠, 앞타머 사이언스, 큐로셀, 보로노이, 레고캠 바이오까지 이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2024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주들 중에 여러 군데에 발을 뻗쳐 있지 않습니까? 항암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상승할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만 한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 뭔가 좀 허전합니다. 하나를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그렇게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있죠. 또 저희가 요런 확산세에 굉장히 힘들기도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방송 많이 보셨다면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요 부분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제약바이오 자세한 종목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격 전략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편하게 전문가님께서 먹여주시는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허전한 부분 얼른 채워달라고 전문가님께 요청 드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딱 빠진 게 걸렸네요. 있어요. 네, 딱 걸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던 네. 그 부분 얼른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인데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역시나 코로나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추운 이맘때가 가장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뭐야 코로나도 결국엔 감기라고 치부되게 됐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날 따뜻해지면 기침 덜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심리 상태가 남아 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 정도까지 지속성이 있을지를 바라보시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지까지 확인하시면서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종목 제일약품인데 제일약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라 색깔의 글씨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제일약품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팜젠사이언스 그리고 BC월드 제약 그리고 위더스 제약 광동제약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내년에도 흑자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국제약품과 CTC 바이오는 적자였으나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모험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게 되겠죠. 왜? 어떤 모험입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턴어라운드 뉴스와 함께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들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일동제약, 조화제약, 수젠텍, 메가이 CS 등이 있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주변에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묵혀뒀다가 결국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하기 직전에 매도하는 그런 엄청난 뭐가 되겠습니까? 매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주변 지인도 있는데 자,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달라붙는다면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점 구간이 아니라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녹색의 가격들, 녹색으로 정해져 있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중단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붙는다면 뉴스가 나와준다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검은색 글씨들의 종목들은 고점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단기적인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약품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약품은 왜 보라색이냐? 잘 보시면 2020년에 흑자였던 종목이 2021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13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추세라면 흑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제일약품의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최근에 찍었었던 14,540원이 역사적 신저점이에요. 그 말인즉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만 원이 안 되는 이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바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아주 히든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면 100%가 넘는 수익을 맛보기 위해서 200%가 되겠죠. 51,400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일약품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29,000원, 3만원대의 저항선을 우선적으로 맞닥뜨린 이후에 주가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1차 매도를 하고 재진입의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지까지 궁금하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2024년에도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종목들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야 뭔가 좀 채워진 느낌이 나네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용어도 어렵고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미리 한 발 앞서서 빠르게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안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소통도 하시고요. 제약바이오, 반도체 관련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선별의 대가로 불리시는데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내시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만 설명을 드리니까 얘 기법팔이 하는 애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드릴 때 분봉상에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주셔야 제가 또 라이브 방송상에서는 일봉으로 잘 설명을 안 드려요. 오히려 분봉 매매법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해드리면서 분봉상의 타점들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분봉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분봉은 보통은 단기 매매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지만 분봉을 중장기 포지션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봉 매매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선별의 대가이신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 선별 방법, 대응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내년 2024년을 대비하는 저희 투자자분들께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보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으실 거예요. 2023년에 2차 전지 시장 초기에 못 잡은 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2024년에는 그런 종목 초기에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뒷주머니 채우실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또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봤는데요. 2024년에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상한가 가는 종목 빠르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